기절해야 돼.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니은번, 니을번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 분할 얘기가 좀 잘, 뭐 하변의 총리는 재미삼아 읽으면 되는 거지. 논점은 아니에요. 이렇게요. 봐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핵심 1위 학습을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점유요. 자, 1번에 타주 점유에 의해서는 무주물 선점, 소유에 관한 취득식을 주장할 수 없다. 자주 점유자만 이거 되는 것이다. 맞아, 틀려요? 타주는 이거 안 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자주 점유자만이 선점, 취득시가 되는 거지 타주는 안 된다. 오케이.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점유자가 점유 방해 염려가 있어.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때는 방해자의 고의가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예방 청구로 말하는 손해 담보는 뭐라고 청구권이지? 이거 손해 청구권이 아니에요. 예방 청구 또는 손해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법원에 공탁 맡겨 손해배상금 이 공탁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에요. 상대 고의가 요하지 않는다. 아, 맞는 지문이에요. 어려웠어요. 세 번째, 정당 권한이 없는 도둑도 자주점유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도둑놈도 무슨 점유? 자주점유. 아, 그러니까 자주점유가 도둑이지. 돌려주기 위해서 갔으면 도둑이 아니지, 그거는. 오케이, 맞아요. 네 번째, 점유보조자, 지시 내린 점유주, 점유보조자. 점포주인과 점원의 관계, 집주인과 파출부 아주머니의 관계. 이때 점원 직원은 점유보조자. 지시 내린 집주인, 점포주인은 점유주. 이 지시 관계, 지시 내린 관계가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다. 또 이 지시 내린 관계를 남들 일부에서 알아야 될 필요도 없다. 유의하지 않아도 좋다. 오케이? 오케이. 5번에 점유자가 과실수취권, 점유자 필요비 및 유의비 상한 청하는 데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과실수취권 때문에 틀렸지. 뒤에는 맞지요. 비용 상한을 청구할 때는 선의 악의 물을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과실수취권은 선의는 있고 악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엔 전 요령도 많이 배울 거예요. 이런 문장 풀 때 명사가 나열되더라.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거기 콤마. 보통 여러분들 심표를 이 문장 심표를 어디 찍나요? 문제 풀다 보면요. 지문이 길어질 때 찍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찍고 지문이 또 길어지면 이렇게 찍어요. 이 심표 의미는 그래서, 그런데, 그리하여, 따라서 이게 문장 전환하는 거야. 근데 이런 데 안 찍히고 명사 앞에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 이렇게 앞에 명사가 더 찍히더라. 그럼 뭐예요? 틀린 거 하나가 여기 섞여 있어. 반드시. 원래 민법은요. 지문이 문장이 길어질 때 문장을 전환할 때 찍는 거야 이게. 근데 앞에 찍어 들어가더라. 동시항명권은 채권 양도, 콤마, 채무인수, 콤마, 상속, 콤마, 경계 등으로 잘 바뀌더라도 한번 유지된다. 왜 때문에 틀렸어요? 경계. 그러니까 명사가 나열되면 찍을 때는 그거 오답이에요. 오답. 엉뚱한 거 하나 꼭 집어넣는다고 거기에. 민법은 명사를 나열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만약 묻고 싶으면요. 자, 묻고 싶으면 동시항명권은 채권 양도 등으로 하고 생략을 해버려. 등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한번 유지된다. 이렇게 생략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줄줄이 나열해. 뭐 줄줄이 나열할 때는 거의 필요 없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하는 거야. 이 다음에 연습하면 돼요. 응? 그래서 명사가 나열될 때는 찌르륵 저기 와야 돼. 지느러미가. 이거 뭔가 문제 있어. 쳐다보면 뭔가 엉뚱한 얘기가 있어. 100% 그래, 100%. 정답은 5번이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갑은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을 이전하였고 매수는 이 건물을 사용수하면서 이 건물에 보존, 개량비에서 비용을 지켰다. 보존비, 개량비, 필요비, 유입비를 지출하였다. 근데 각각 사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 앞으로에 대한 부담 반환해 돌려주게 됐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거기 보면요. 1번에 악인 경우 가시수는 땡. 2번에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선의가 그동안 사용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계 처리되는 거지. 틀렸네. 그 다음에 3번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은은 값에 대해서 유입비 상환청할 수 있다. 유입비는 들어간 모든 비용이 아니라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말 틀려요. 이건 맞았네. 이거는 5번에 점유자 의뢰 비용 상환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가 아니잖아요. 점유자가 회복자에 돌려줄 때, 점유를 돌려줄 때 언제? 점유물 반환시지. 즉시가 아니잖아요. 틀렸죠? 정답 3번만 맞았어요. 이 뽑아오는 문제 다 제가 뽑아온 문제는요. 다 60점에서 75점 정도 들어가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전 그 밑에 문제 안 뽑고 그 이상 문제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5문제는 나눠주지만 다 중간 난이도야. 중간 난이도. 여러분들이 만만한 듯 만만하지 않고 어려운 듯 어렵지 않고 쉬운 듯 쉽지 않아요. 고정 수준의 문제가 60점에서 75점 들어가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3번에 이거는 뭐 졸다가도 맞춰야죠. 부당 소유권의 점유 취득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거기 보면요. 1번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렇죠? 2번에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등기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하는 비로소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못하는 맞아요. 3번에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시점부터 언제부터예요? 점유 개시 시부터 해야죠. 이거는 땡이네. 이건 땡이네. 정답 몇 번이다? 3번. 정답이 없나? 3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에요. 네, 나머지 뭐 읽을 것도 없고요. 4번 문제 볼까요? 자, 오늘 통행권 안 했는데 통행권을 판례 특강할 때 한번 정리할 거예요. 다시 한번. 통행권 문제 거의 100% 나온다 봐야 돼. 자, 안 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난 정답 얘기 안 할 거예요. 읽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OX를 말씀해 주세요. 자, 통행권에서 1번에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틀려요?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다. 틀렸네. X 땡. 옳은 거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토지 분할로 무상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다면 양수에게도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상 통행권은 일부 분할된 취득자만 무상 통행이지. 다시 매매가 돼버리면 전득자는 유상으로 돌아야 된다. 개까지 무상 통행 인정되지는 않는다. 오케이 맞는지 뭐. 정답 2번이네. 2번이네. 3번 읽을 것도 없고요. 4번 읽을 것도 없고 5번 읽을 것도 없어요. 한번 봐주시면 되고 5번 볼까요? 등기부 취득시 요건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1번에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됐다. 따블됐다면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모욕 아닌 경우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하여 등기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선 보존 등기 존치하고 후 보존 등기는 직권 말소에 폐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전 등기가 10년째 등기 취득되는 거 아니다. 선 보존 등기에 등기하고 10년째에서 등기 취득되는 거죠. 틀렸네? 없다는 것이 되지 있다는 것이 틀렸네요. 틀렸네요. 이번에 선의 무과실은 점유는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맞아요? 언제만 선의 무과실이 된다? 점유 개시 시.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이라는 얘기가 아니 틀렸네요. 세 번째, 이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없다. 비록 내 앞으로 한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몇 년만 지나면 10년 지나면 되는 것이다. 무효인 등기도 관계없다. 맞아 틀려요? 맞았죠. 정답 몇 번? 3번. 나머지 읽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 정도 얘기다. 이 정도. 참 쉽기도 하여라.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 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그때 가서 한 달에 무조건 2문제씩만 올라가면 돼. 저 맨날 만날 때마다 점수 올라가는 얘기도 안 해. 저 2주, 저 2번 만나면 한 문제씩만 올라가면 돼. 2번 만나면 한 문제씩만. 5점씩이에요, 그게. 5점씩 올라가면요. 더 2주에 한 문제예요, 2주에. 한 주에 한 문제도 아니야. 2주에 한 문제면 한 달이면 2문제 올라가는 거야. 4달 만나면요. 몇 문제 올라가요? 응? 한 달에 2문제씩이면 4달이면 몇 문제? 8문제 올라가네. 아이고 20점도 훨씬 더 올라가네. 슬슬 올라가도. 더 빨리 올라가 싶은 사람은요. 더 빨리 올라가도 돼요.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응? 이게 있어야 돼요. 조바심이 있고요. 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기 뭐 열심히 할 때 막 죽기 살기로 막 새벽 3시까지 그러다가 또 푹 나와 떨어져. 그래 왜 나와 떨어졌더니 아 이거 슬럼프래. 매너리즘이래. 이거 공부에 그렇게 공부하는 공부는 실력이 안 붙어요. 꾸준하지만 우보 응? 뭐 꾸준하게만 투벅투벅 걸으면 다 갈 수 있어요. 시험 보기 하루 전날까지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시면서 서서히 올라 다 갈 수 있다. 조바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